우리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 제목도 우리 모임 이름을 최근에 바꿨어요. 돈 버는 인맥 모임 위들런 클럽이라고 유튜브를 과거 쓰던 그런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유튜브 검색창에 가서 돈 버는 인맥 모임 위들런 클럽까지 안 쳐도 검색이 될 겁니다. 예,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재생 목록에 위들런 클럽 내용을 보시면 오늘 강의한 것도 제가 이 녹화를 해서 거기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습용으로도 여러분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책 쓰기 핵심 노하우를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책 쓰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책을 쓸 거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제가 첫날 여러분에게 워크샵 시트를 배포하면서 앞으로 전문 분야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평생 직업 테마를 어떻게 잡을 거냐라고 하는 이런 워크샵 시트를 이미 제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건 따로 또 교육을 이렇게 아마 다음 주에 할 것 같은데 그때 워크샵을 하면서 여러분의 어떤 평생 직업 개발하는 것, 또 아이템 개발하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텐데 자, 그때 이제 이책 쓰기 테마 결정이라든지 이 부분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책 쓰기, 본론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책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목차 구성입니다. 자, 이게 책을 쓸 때 우리가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쉬운 두 권의 책을 쓰면서 터득한 기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승전결 기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승전결 기법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 책의 중요성을 소개하는 그 영상이 있어서 여러분이 잠깐만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싸, 아싸. 아싸. 저 지하철 타고 출퇴근해요.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출퇴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철학과 모든 책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 나는 소리만 들리고 누구인가. 영상은 안 신변 나오고 인생 있습니다. 5년 막 이런 것도 아니고 당장 1초 후에 죽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 빨리 신변 정리하시고 유언도 하시고 사업을 4번 했다가 4번을 다 망했어요. 3개월 동안 하루에 소주를 개인당 7병씩 먹었어요. 야, 1년 하면 우리 죽어. 우린 자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약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실 좀 마음속에 있어요. 부모한테 물어보고 잘한다는 선배한테 물어보고 성공했다는 선배한테 물어보고 네가 그래도 여기서 한 1000권 이상은 읽었는데 너 왜 책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안 해봤냐. 이 생각이 미친 거예요. 좋다. 이번에는 그럼 컨셉을 좋아. 책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한번 세팅을 딱 해보고 망하면 진짜 책을 원망하리라. 작년 8월 21일부터 이거를 사실 외치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 책에서 길을 찾은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읽어서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10배, 20배 더 중요한 게 내가 책을 써서 그런 깨달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얼마나 큰 보람이겠느냐. 그런 인식을 여러분 먼저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책 제목을 설정할 때 원칙입니다. 제목을 설정할 때 원칙. 자, 제목 기준은 우선 책 제목을 정할 때는 책 제목 안에 키워드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책을 서점에 가서도 고르지만 그렇게 많이 이렇게 널려 있기 때문에 실제 검색을 통해서 많이 찾습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 종이책뿐만이 아니고 전자책도 키워드가 제목 안에 들어 있어야 검색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시리즈로 책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리즈로. 그래서 여러분 이제 5권 이상 쓰라고 하는 것은 이 시리즈를 쓰게 되면 시리즈를 쓸 때 그런 어떤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이런 어떤 책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자기 개발에 대해서 쓴다라든지 그다음에 제2월급 그런 책을 쓴다든지 재테크에 대한 책을 쓴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한 5권 정도가 쌓이면 그게 검색에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나를 알리는 1인 브랜드업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 5권 정도 쓰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포기만 하지 않으면 5권 이상의 책을 쓸 수 있도록 멘토링 하겠다라고 한 이런 약속을 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카피 공식 구구단 제가 쓴 책인데 이 책도 참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도 여러 차례 비전꿈대학 출판센터에서 만든 책 읽고 리뷰를 쓰면 그 책을 선물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적극적으로 지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지금 목요일 우리 센터장 하시는 분들은 이번 목요일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싸. 이제 이 책 제목은 우리가 이 책을 원고를 쓰기 시작한 때부터 출판이 되기 직전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 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더 좋은 그런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책 제목은 하여튼 출간되기 직전까지 꾸준히 더 좋은 아이디어가 없는지를 이게 찾아보면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책 제목을 정하는 그런 요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차 구성에서 기승전결 비법은 이 기는 그런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승전결 이 부분에 이제 기는 일부, 승은 2부, 그 다음에 뭐 전은 3부, 결은 4부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하는데 자, 기는 뭐냐면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주제 가지고 책을 쓸 때 그 주제에 대해 그 주제를 왜 책을 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동기부여, 독자들에게 그런 동기부여 또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기 부분이. 그다음에 승은 앞에서 얘기했던 동기부여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 자, 그게 이제 승 부분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끝부분에서도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책을 이번 여러분 동참하시는 분들에게 이 책을 이런 제목으로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 가지고 책을 쓰는 그 어떤 기본 포맷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못 들은 분을 대신해서 뒤쪽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뒤에는 어떤 부분을 다루는 게 좋으냐. 요즘 정말 이혼 가정 파탄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래서 주먹구구식 가정 경영은 절대 안 된다. 뭔가 체계적인 가정 경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기에서 일부에서 이렇게 다루면 좋습니다. 자, 2부는 자, 그럼 가정에 그런 문제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그럼 해결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만의 문제는 아니다. 많은 가정에 이런 공통적인 문제가 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가정도 기업 경영을 하듯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마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만 90년대 말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KBS에서 그때는 제가 왕성하게 매스컴 활동을 하던 때여서 한 번은 KBS에서 전화가 왔어요. KBS TV 쪽에서 박사님 우리 지금 이 KBS에서 KBS 이 월요 특강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박사님이 강의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좋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럼 어떤 주제 가지고 강의를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그럼 박사님이 제시하시면 방송 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면 박사님 제시한 그런 제목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잠깐 달라. 내일 오전까지 그러면 답을 드리겠다. 라고 해서 이제 하루 저녁 생각하면서 다음날 아침에 PD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해 주셨던 거.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준비해서 그때 40분 TV, KBS TV 특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 가지고 이 방송을 했더니 그걸 또 보고 PBC 이 평화방송에서도 이런 특강, TV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똑같은 제목 가지고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기업에 우리가 하는 일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마케팅도 있고 생산도 있고 재무 관리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전부 기업 경영에다 적용해 보니까 기업에도 그런 게 다 있더라는 얘기. 기업의 생산이 뭐냐? 그 자녀 출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전부 매칭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방송했을 때도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 기승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앞에서 그런 부분을 이제 승화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가족 구성원의 역할, 또 자녀 출산, 교육, 노후 준비,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구체적인 이런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 부분은 이제 결론 얘기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저자가 전할 메시지 또는 독자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부에서 다루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책 제목과 목차를 정하시면 독자들로부터 선택될 확률이 높고 그래서 많이 책이 팔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목차 구성 사례를 한번 보면 자, 이런 기승전결 기법 가지고 제가 이제 썼던 책 중에서 시스템 정석 경영, 기업 경영과 관련된 책입니다만 어떻든 일부에서 기 부분은 기업 경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 어떤 성장 발전이 더디고 경쟁력이 뒤처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 경영에서 필요한 이런 시스템 경영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이런 마인드를 왜 가져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 문제점을 제시를 한 것. 승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정석 경영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전 부분에서는 자, 이런 이론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 경영을 도입한 회사, 실제 도입한 회사들은 어떻게 도입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고라고 하는 걸 다뤄주면 독자들에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3부에서는 이런 시스템 정석 경영 우수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4부는 결론. 자, 그래서 시스템 경영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건지, 시스템 솔루션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 그 다음에 시스템 경영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런 매뉴얼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영에서도 경영과 관련되는 책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승전결 기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베스트 81, 이건 한 3년 전에 쓴 책입니다. 자,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베스트셀러 81은 뒤 부분에서 창업 절대 하지 마라. 이 캡션 마크를 붙였잖아요. 진정한 창업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창업은 실패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지 말아라.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창업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기서 준 겁니다. 창업에는 실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근본 문제부터 생각하고 창업을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기에서 다루었습니다. 승은 이제 그러면 창업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준비하는 요령, 그게 승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하면서 창업에는 성공뿐만이 아니고 실패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 BEP 분석과 사업 계획서 작성이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목요일 위들런 센터 위들런 센터에서는 우리 센터 대표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소상공인을 우리가 그 고객으로 주고객으로 하기 위한 그런 교육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첫 번째 교육이 BP 분석, 손익분기 분석이 다루어질 겁니다. 이거 하시면 제가 그 과거에 이 일본에서 나온 책이었어요. BEP 분석이라고 하는 게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책인데 그 책을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내용을 이 소상공인에게 접목을 이렇게 하면 많은 시사점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패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시나리오도 BP 분석 가지고 가능합니다. 자, 이런 전 부분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뤘고 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창업 최종적으로는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창업했으면 반드시 성공하라. 그런 의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목과 목차를 이렇게 구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제목이 정해졌고 목차가 정해졌으면 그 다음 이제 본문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을 책에 본문을 쓸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원칙은 뭐냐면 책을 쓸 때 저자 입장이 아니고 독자 입장에서 써야 된다. 독자 입장에서 써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자의 필요성을 참고해서 써라. 니즈죠. 흔히 니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자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또 궁금해하는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책을 써라. 자, 그리고 책을 쓸 때 문장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쓰는 것보다도 독자 입장에서 이해가 쉬운 부분이 예시나 사례를 많이 포함하면 실제 에, 이해도 쉽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가 1월 달에 우리가 함께 썼던 책이 있습니다. 함께 썼던 책이 있습니다. 정말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인생관, 비전, 좌우명, 그래서 인비자, 자기개발, 자기경영, 인비자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관, 그다음에 비전, 좌우명을 사례로 넣었습니다. 자, 이런 목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목적에서 이 사례들이 많이 들어가면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장 구조에 신경을 써라. 자, 문장 구조. 이 부분 이제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 책 쓰는 분들이 초보자일수록 긴 문장을 씁니다. 긴 문장. 그리고 책을 많이 쓰고 잘 쓰는 저자일수록 짧은 문장을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장 구조 이런 부분도 이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길게 갈 때는 어떻게 하면 짧은 문장을 주로 쓸 거냐라고 하는 이런 연구를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한 그런 문장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 작성하는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인데 이건 제가 실질적으로 쉬운 2권의 책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 이런 원칙 가지고 저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우선 타이틀, 제목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서브 타이틀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여기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큰 제목, 뭐 부제목, 그 다음에 파트 제목, 큰 1번 제목,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큰 1번 밑에 서브 타이틀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밑에 내용을 세부 내용을 읽을까 말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서브 타이틀 제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서브 타이틀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 본문 서브 타이틀은 똑같이 이런 본문 서브 타이틀, 그러니까 아래 그 단위의 이런 문장을 쓸 때도 기승전결 기승전결 내지는 이런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앞부분에는 그런 문제 제기, 또 동기부여, 그다음에 본론 부분에는 구체적인 방안, 그다음에 결론 부분에서는 독자가 실천해야 될 사항, 이런 내용 중심으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서브 타이틀에서도 이렇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승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부분하고 같습니다. 이 동기부여,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 대안을 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전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해답을 주는 부분. 어, 그다음에 이제 결 부분에서는 이제 요약 정리하고 또 독자가 실천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 중심으로 본문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뭐 그다음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뒤에 또 우리 이거 챗 GTP를 활용해서 책을 쓰는 것도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자, 어, 요새 이제 뭐 AI 인공지능 챗 GPT 정말 그 활용도가 높습니다. 높은데 저는 챗 GPT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재작년 11월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초기에 챗 GTP에 대한 책을 썼어요. 제가 맨 처음에 책을 쓸 때는 챗 GPT에 대한 책이 한 서너 권 정도밖에 없었을 때 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뭐 아마 20권, 30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초기에 한번 써보자라고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썼던 게 챗 GPT로 돈 버는 노하우, 챗 GPT 수익 모델 뭐 이런 책을 썼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책을 쓸 때도 챗 GPT를 활용을 합니다만 자, 챗 GPT 가지고 책을 쓸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다가 나는 챗 GTP를 활용해 봤다라고 하는 분 어, 2번, 그다음에 챗 GPT를 가지고 책을 써봤다라고 하는 분 1번, 그다음에 2번은 책은 아니지만 활용해 봤다 2번, 3번은 활용해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3번, 1, 2, 3번으로 표시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로 2번, 3번, 2번, 3번이고 책을 쓰는 데는 거의 활용을 안 해봤다라고 지금 써보지 표시를 해. 않았으니까. 자, 여러분 이제 챗 GPT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챗 GPT 가지고 책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우선 출간 기획, 이 책을 왜 출간하겠다, 주 독자는 누구로 하겠다, 어떤 내용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출간 기획, 그다음에 이제 머릿말, 조금 전에 우리가 소개했던 목차 구성, 사례 이런 부분은 절대 챗 GPT에 의존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본인이 직접 해야 어떻게 보면 저서가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챗 GPT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떤 로봇이 책을 쓴 것이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챗 GPT를 활용할 때도 반드시 출간 기획, 머릿말, 목차 구성, 사례 구성,
뭐 이런 부분은 본인이 직접 쓴다 생각을 하시고 써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본문 중에서 일부 챗GPT를 활용하면 속도도 빠르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활용하는 요령을 제가 실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 보면 메시지 요청 사항은 핵심 키워드, 사례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다. 그러니까 챗 GPT한테 오더를 할 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만 이런 답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때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다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원하는 답을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챗GPT로부터 나온 것을 책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어떻든 도움을 받는 개념으로만 활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고를 뽑을 때도 저자로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하는 게 미리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없이 무작정 나온 걸 쓰면 엉터리 책이 됩니다. 챗GPT도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 내용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 블로그나 어떤 회사의 그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전부 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취합해서 그걸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가 한 번쯤 썼던 내용을 어떻게 보면 AI 인공지능 가지고 재구성해서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온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내용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걸러내고 반드시 책을 쓸 때 챗GPT한테 답을 구하기 전에 저자로서 내가 원하는 내용은 이러이런 내용이야. 내가 직접 쓰더라도 그런 내용으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걸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챗GPT한테 요구를 하고 그 챗GPT가 도출해 준 그 내용이 내가 생각했던 내용과 일치할 때 그걸 원고로 쓰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무작정 챗GPT 내용 그대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A씨가 나옵니다. A씨에서 이제 제2월급 만들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 가지고 책을 쓴다고 가정하고 그럴 때 이제 구체적으로 1번 문제 제기, 동기부여 이런 내용을 담아 달라. 두 번째는 공감 사례, 세 번째는 뭐 구체적인 방법, 네 번째는 결론, 구독자가 실천해야 될 사항 이런 부분을 여기 구술식으로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 여러 번 썼던 인생 설계도 비전 좌우명 쓸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구술식으로 이렇게 썼고 어떤 사람은 문장식으로 쓰다 보니까 그거 조정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습니다. 아유, 통일을 해야 죄송합니다. 되잖아요. 하면 구술식으로 그 문장체로 하면 문장체로 해야 되는데 거의 10명이 넘는 분들이 책을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실을 수가 없어서 그거 전부 수정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유, 자, 그래서 그러셨군요. 이런 챗 GPT에 요구할 때도 우리가 통일해서 우리 구술식으로 쓰자라고 하면 구술식으로 이렇게 요청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한번 제가 우리 챗 GPT한테 한번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여러분은 이제 이챗 GPT를 까는 것은 이제 모든 답은 그 네이버 검색을 한다는 유튜브 검색하면 여러분 모르는 거 다 알려줍니다. 그런 기초적인 것까지 설명을 하면 챗GPT를 어떻게 깝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합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하면 본 강의가 긴데 시간이 짧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적인 것은 앞으로 네이버 검색에서 챗GPT 설치하는 방법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활용해라라는 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것은 네이버 검색이나 블로그 안에 유튜브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다 알려줍니다. 거의 뭐 여러분이 원하는 그 99%는
전부 컴퓨터 가지고 검색하면 답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런 오더를 하고 어떻게 문장을 뽑아내는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try 챗 GPT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거 메시지 챗 GPT. 여기에 이제 메시지를, 내가 요청하는 메시지를 여기다 입력하면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내가 복사했던 거, 제 월급 만들기로 글을 쓰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이런 부분을, 이런 내용 가지고 구성해 달라. 그리고 문장식으로 할 거냐, 구술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요청을 이렇게 먼저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워드 치는 것도 얼마나 빨리 이렇게 쳐줍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챗 GPT가 답을 주기 전에 내가 원하는 답을 미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한 1분 정도의 답이 나왔어요. 답이 나왔는데, 이제 이걸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우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공감 사례 해달라고 했는데, 사례도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저 문장 이거, 부업 시작하기, 투자 및 저축, 창업 시도, 이것 가지고 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부분 가지고, 이것 가지고 책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인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메시지에다가, 뭐 가장 지금 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인 방법들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냥 부업 시작하기 한 줄 쓰고 투자 및 저축, 창업 시도 이것까지 어떻게 책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온 답을 가지고 재월급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죄송한데요. 화면 공유가 안 돼가지고요. 잘 모르겠어요. 네? 화면 공유가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미안합니다. 공유가 되는데, 아니, 챗GPT가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챗GPT가, 아까 지금 이거, 보이죠? 동영상도 안 나왔었고 챗 네, 아까 GPT도 동영상도 지금 그랬고. 동영상도 아까 안 나왔습니다. 예, 어, 챗 GPT도 지금도 안 나왔고. 예. 지금은 보일 텐데? 예, 네, 지금 보여요. 보여요. 예, 예, 지금은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이 여기 지금 뭐 앞에 이 부분도 문제 제기란 이것도 짧고요. 그다음에 사례도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자, 그다음에 여기 방법도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챗 GPT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부가 지금 부실한 내용이에요. 네. 이걸 그대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여러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지고 이거 하나하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 줘야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재료금 월급 만들기 구체적인 실천 방법, 이제 이게 에,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 여기 이제 제가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항목을 제시하고 그 항목별로 세부 실천 방법을 서술해줘라고 다시 요청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첫 번째 나왔던 답보다도 지금 두 번째 이렇게 구체적인 요청을 하니까 좀 더 자세히 나온 거 여기 보셨죠? 아까 부업 시작하기 한 두 줄 정도 나왔던 게 지금 한번 네 배, 다섯 배 정도 늘어났고 내용도 좀 더 좋아졌어요. 투자와 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 시도도 아까 두 줄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길어졌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챗GPT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멘. 예,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예, 챗GPT 가지고 그냥 온전히 챗GPT에 맡겨가지고 책을 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정말 엉터리 책 쓴 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네, 절대 안 됩니다. 자, 네. 그 다음. 자, 이것까지만 설명드리고 앞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정은 그냥 이론적인, 물론 기본적인 이론이 필요해서 지금 앞에 쭉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론 무장이 되고 실제 책을 안 써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과정은 실천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정도 경영이다라고 하는 이런 책을 이번에 써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 포맷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드릴 텐데 제가 지난 1월 29일 날 교육하면서 1차 이 원고는 2월 4일까지 어제입니다. 어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메일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어제 그제 했을 때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2월 14일까지입니다. 2월 14일까지 그러니까 구정 연휴에도 나흘 동안 다 쉬는 건 아니니까 구정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서 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신 분에 한해서 공저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간 준수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아멘. 대답은 잘해요. 대답만 잘하면 안 됩니다. 실천까지 잘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사례를 넣는 게 좋다고 그래서 지금 사례를 이번 책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성공한 부부 사례와 실패한 부부 사례, 본인의 사례도 좋고 주변 가까운 분들의 이런 사례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최소한 A4 크기, A4 크기로 세 페이지 이상, 그러니까 이 성공한 부부 사례 세 페이지는 서브 타이틀은 그렇습니다. 성공한 부부 개요. 성공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을 쓰라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공한 부부에 대한 원인 분석. 왜 성공한 부부라고 보느냐라고 하는 이런 원인,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는 첫째, 둘째, 뭐 셋째. 자, 그럴 때 최소한 세 가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셋째 이상을 쓰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분량은 2번이 제일 아마 많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글을 읽고 이 성공한 부부 사례를 읽고 독자들이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그런 내용이 뭐냐. 또 이 내용을 읽고
독자들이 실천해야 될 사항이 뭐냐. 자, 이런 내용을 성공한 부부 사례에서 써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실패한 부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A4 용지로 3페이지 이상.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묶어서 3페이지 이상입니다. 자, 첫 번째는 실패한 부부 개요해서 왜 실패했느냐, 그 사유를 쓰라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한 이유가 뭐냐, 원인 분석을 해라. 이것도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어떤 두 가지, 세 가지 이상 원인, 이유 이걸 쓰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은 이 실패한 부부 사례를 읽고 독자들이 타산 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될 사항, 또 실천해야 될 사항, 꼭 실천이 하라고 하는 것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도 실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 중심으로 해서 크게 보면 이제 6꼭지인데 성공한 사례, 성공한 부부 사례 하나, 실패한 부부 사례 하나. 이렇게 해서 서브 타이틀은 1, 2, 3 이렇게 해서 반드시 2월 14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이런 공저자로 등록을 해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